오늘은 이걸 먹었을 때 소화를 못 시킨다면 췌장암에 걸렸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췌장은 복부 깊숙이 다른 장기에 둘러싸여 있어서 암에 걸려도 초기 증상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도 다른 소화기 장애와 구분할 수 없어서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췌장암이 발생했다는 신호로 특히 이걸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췌장암에 걸리면 어떤 걸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되는지, 췌장암을 막아주는 식품은 무엇이 있는지,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몽땅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높은 노년층들은 오늘 영상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생활정보의 모든 것 조사성성시대입니다.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암에 걸릴 위험도 훨씬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그중 조기 발견이 어려워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고 예후가 안 좋다고 악명 높은 게 췌장암입니다. 그런데 췌장암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췌장암은 노년층한테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췌장암 발생 평균 나이는 65세라고 하는데요. 젊은 층, 즉 30세 이전에는 췌장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겁니다. 또한 50세 이전에도 많지 않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 50세 이전에 췌장암이 발생했다면 가족성 췌장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췌장암에 걸렸다면 다른 가족들까지 검사를 하면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성 췌장암이란 무엇이냐? 가족성 췌장암이란 직계 가족 가운데 50세 이전에 췌장암에 걸린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있거나 또는 발병한 나이와 상관없이 직계 가족 가운데 췌장암 환자가 둘 이상 발생했다면 가족성 췌장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췌장암 약 10% 정도가 유전적인 소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 변형이 췌장암의 90% 이상에서 발견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췌장암은 나이가 많은 사람과 가족력과 또 어떤 사람이 조심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흡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담배는 췌장암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1.7배 이상 높아진다고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췌장암을 막으려면 남이 핀 담배 연기도 내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췌장암 위험군이라고 했는데요. 당뇨는 췌장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췌장암과 연관된 2차적인 내분비 기능 장애가 당뇨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겁니다. 특히 5년 이상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이 췌장암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전문가들은 당뇨가 있는 분들은 췌장암 검사를 꼭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 요인은 만성 췌장염입니다. 만성 췌장염은 정상적이던 췌장 세포들이 염증으로 인해 섬유 조직으로 변하게 되고 이때 췌장 전체가 딱딱해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췌장염은 처음부터 만성으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급성 췌장염이 만성 췌장염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만성 췌장염이 있으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췌장염을 잘 치료하고 관리하면 췌장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췌장암 고위험군인 가족력, 당뇨, 만성 췌장염, 흡연자 이런 분들은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췌장암에 걸리면 복통, 체중 감소, 황달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특히 명치 통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복부 좌우 상하에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췌장은 등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흔히 허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국가암정보센터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췌장암 증상 중 소화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불편하면 위내시경이나 장내시경을 합니다.
이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계속 속이 불편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췌장암 신호는 아닌지 꼭 검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왜냐? 췌장에서 암세포가 몸집을 키우고 있으면 십이지장으로 흘러가는 소화액, 담즙의 통로를 막아서 소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육류나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을 먹었을 때 더 소화가 안 된다고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변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대변을 보고 나서 살펴보면 물 위에 둥둥 뜨는 옅은색 변 또는 기름기가 살짝 뜨는 변, 이런 변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물에 둥둥 뜨는 변에 대해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물에 뜨는 변이 좋은 거 아니냐? 소화가 잘 되면 물에 뜬다더라. 이런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질병과 상관없이 섬유질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 지방을 소화시키지 못하면 평소와 달리 변이 물에 뜨고 옅은 색의 기름진 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요즘 췌장암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췌장암을 무섭다고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나한테 췌장암의 위험 요인은 없는지, 혹시 췌장암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고구마입니다. 마늘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황, 아르기닌, 올리고당류, 플라보노이드 이런 성분들이 췌장 조직과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요. 특히 아르기닌 성분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췌장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이 연구해서 마늘을 많이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54%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고구마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도 췌장암에 걸릴 위험이 50%나 줄어든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혈당 지수가 높은 식품은 인슐린을 필요 이상으로 분비하게 만들어서 췌장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낮아서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구마도 찌거나 굽게 되면 혈당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금치에 풍부하게 함유된 루테올린 성분도 췌장암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무섭다는 췌장암에 걸릴 위험군은 어떤 사람인지, 췌장암에 걸리면 특히 고기와 기름진 식품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평소에 췌장이 힘들지 않게 아껴야 합니다.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마늘과 고구마, 시금치 잘 챙겨 드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